3년간 준비한 한국대학교병원 면접.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면접 10분 전. 거리에서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꿈을 위해 지나칠 것인가? 더러워진 옷으로 면접장에 들어간 저를 면접관들은 비웃었습니다. 5분 만에 쫓겨났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정체는 면접관들이 사과한 이유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새벽 5시. 서연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요.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3월의 아침. 아직 쌀쌀한 날씨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27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지방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청주의 작은 종합병원에서 5년간 일했어요. 그동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대학교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고 그곳의 중환자실 간호사는 그녀가 꿈꿔온 자리였거든요. 서연아, 일어났니? 방문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네, 엄마, 금방 나갈게요. 서연은 서둘러 옷장을 열었습니다. 네이비 정장과 흰 블라우스가 깔끔하게 걸려 있었어요. 지난주에 50만 원을 들여 산 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고 아끼던 돈으로 말이에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으며 서연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김영희, 52살, 서연의 어머니였어요. 3개월 전 3기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청주의 작은 병원에서 받는 서연의 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부엌으로 나가자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응, 조금 먹었어. 너도 챙겨 먹고 가렴. 괜찮아요. 긴장돼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합격할게요. 한국대학교 병원에 들어가면 급여도 많이 올라요. 치료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서연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도 목이 메었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KTX 첫 차는 6시 30분이었어요. 청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면접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서연아. 네, 엄마,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집을 나서며 서연은 돌아보았어요. 문틈으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작고 야윈 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제발, 오늘만큼은. KTX 안에서 서연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고 예상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경쟁률이 20대 1이었습니다. 대부분 서울의 명문대, 간호학과 출신들이었어요. 서연처럼 지방대 출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5년간 현장 경험이 있어. 중소병원이었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일했어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쌓은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연의 유일한 무기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국대입구역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고 큰 건물들이 서연을 압도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갑자기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해낼게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지하철이 한국대입구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한국대입구역 3번 출구. 서연은 계단을 올라오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9시 20분이었습니다.
면접까지 40분 정도 남았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떡하지? 앞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젊은 여자가 당황해서 할머니를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전화했어? 나 지금 전화해! 모두들 휴대폰을 꺼내며 소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정작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멈춰 섰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응급처치를 해야 해. 하지만 서연의 발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 할머니를 도우면 옷이 더러워질 거예요. 면접에 늦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면접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어요. 9시 25분. 그냥 지나가자. 119가 곧 올 거야.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너는 간호사잖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할머니의 입술이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켜주세요. 서연이 사람들을 해치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저 간호사예요. 제가 응급처치할게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즉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맥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정지예요. CPR 해야 해요.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치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119는 언제 와요? 5분 정도 더 걸린다고 하네요. 알았어요. 그때까지 제가 할게요. 서연은 할머니의 가슴 중앙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깊이 눌러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해냈어요.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5cm 깊이까지 눌러야 했습니다. 28, 29, 30. 가슴 압박 30회를 마치고 서연은 할머니의 입에 인공호흡을 했어요. 2번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서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하얀 블라우스도 젖어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하고 기침을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토해냈어요. 서연의 블라우스에 구토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저 보이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없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쓰러지셨었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간호사구나. 생명을 구했네. 그때 구급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환자 상태 어떤가요? 심정지였는데 CPR로 의식 되찾았어요. 지금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네요. 덕분에 생명을 구했어요.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면서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할머니,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서연은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꿇으며 생긴 치마에 찢어진 부분, 구토물로 얼룩진 하얀 블라우스, 더러워진 스타킹,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9시 50분. 면접 시작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한국대학교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대학교 병원
정문이 보였어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구두, 굽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급했습니다. 9시 58분. 간신히 시간에 맞췄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서연은 얼어붙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하얀 블라우스에는 누런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치마도 찢어진 부분이 있었고 스타킹은 무릎 부분이 완전히 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면접을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내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면접 보러 오신 분이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서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이서연입니다. 10시 면접 예약되어 있어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다른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7층 면접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어요. 면접 대기실 문을 열자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약 20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반짝이는 구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어머, 저 사람 뭐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옷 좀 봐. 면접 보러 온 거 맞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접수 담당자에게 인사했어요. 담당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서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온 것 같아? 옆자리 여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지방대 아닐까? 서울 애들은 저렇게 안 입고 다니잖아. 맞아. 촌스러워 보여. 두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 이서연, 실력으로 보여주자. 이서연님, 면접실로 들어가세요. 드디어 서연의 차례였어요. 면접실 문을 열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앉은 40대 여성은 최 부장이었어요. 왼쪽에는 정 차장, 오른쪽에는 한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부장이 서연을 찬찬히 훑어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스타킹에 찢어진 부분이 더 커졌어요. 정 차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서연 씨, 최 부장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어요. 의료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환자를 돌보는 마음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연은 순간 말이 막혔어요. 의료진의 기본은 청결함입니다. 환자들이 첫 인상으로 의료진을 판단하거든요. 최 부장이 손으로 서연의 모습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모습으로 환자를 맞이할 건가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응급 상황이 있었어서. 변명은 됐습니다. 정 차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방대 출신이라 그런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시는군요. 한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세계적인 VIP 환자들도 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그분들을 맞이하겠다고요?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실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실력이요? 최 부장이 비웃었어요. 이력서는 괜찮네요. 하지만 당신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 이력서를 가져온 것 같아요. 3명의 면접관이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서연에게는 칼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태로 면접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 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불과 5분 만에 면접이 끝났어요.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정 차장이 문 밖을 향해 소리쳤어요. 서연이 문을 열고 나오자 대기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벌써 나왔네. 5분도 안 걸렸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귓속말 소리가 서연의 귀에 들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뭘 기대했던 거지? 1층 로비를 지나며 서연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자신을 보며 수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5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것, 그것만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불합격 문자가 왔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말하지?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님이신가요? 한국대학교 병원입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재검토라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병원 근처에서 응급처치해 주신 분이 서연님이시죠? 서연은 잠시 당황했어요. 네, 맞아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그 할머니께서 서연님을 찾고 계세요.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시간 되시나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한국대학교 병원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근처 카페에서 잠깐만이라도요. 알겠습니다. 언제로 할까요? 오늘 오후 2시 어떠세요? 병원 앞 카페에서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하시다니 다행이야. 만나서 안부 정도는 물어봐야겠어. 오후 2시 서연은 병원 앞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날의 할머니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다가가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우리 생명의 은인이구나.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정말 다행이었어요. 괜찮으시죠? 응.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하더라. 전부 아가씨 덕분이야. 할머니 옆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 사람은 우리 사위야. 병원 일 때문에 온 거야. 남성이 서연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원입니다. 이서연입니다. 박태원이 서연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일주일 전에 면접 보러 오셨죠?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실은 제가 이 병원과 관련이 있어서요. 박태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서연님이 바로 그날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할머니가 박태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 아가씨가 내 생명을 구해준 천사 같은 사람이야. 박태원이 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서연님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박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중요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 중요한 일이요? 면접 말이에요. 면접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를 구해주셨잖아요. 박태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실은 제가 한국대학교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서연은 입이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면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박태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 면접관들이 너무 심했어요. 서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사장님이라고요? 네. 그래서 더욱 죄송해요. 생명을 구해준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박태원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면접관들이 서연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조사해봤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씨를 찾은 거야.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싶어서. 기회요? 서연님을 우리 병원에 특별 채용하고 싶어요. 박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환자실 수간호사로요.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인가요? 당연해요. 서연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인이에요. 박태원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실력도 있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병원이 놓칠 수 없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우리예요. 할머니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가씨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았어. 박태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태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면접관들에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서연은 가슴이 벅찼어요. 일주일 전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을 찾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내일부터 우리 병원 식구가 되는 거야. 잘 부탁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한국대학교 병원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서연아, 벌써 일어났네.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제 좋은 소식을 들으신 후부터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네, 엄마. 첫 출근인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한국대학교 병원 수간호사라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엄마 치료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월급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보다도 내가 꿈을 이룬 게 더 기뻐. 어머니가 서연을 꼭 안아주셨어요. 한국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자 박태원 이사장이 직접 서연을 맞이했어요. 서연님, 오신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임원 회의가 있거든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임원회의요? 제가 왜? 서연님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태원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약 1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서연이 알아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최 부장, 정 차장, 한 과장. 일주일 전 면접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서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박태원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서연님은 오늘부터 우리 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로 일하시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분은 지난주 면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태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최 부장님, 서연님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최 부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의료진의 기본은 청결함이라고 하셨죠. 이런 모습으로 환자를 맞이할 거냐고요? 박태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서연님이 왜 그런 모습이었는지.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면접 오는 길에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고 CPR로 생명을 구했거든요.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중요한 면접을 망칠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박태원이 탁자를 내려쳤어요. 모든 임원들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바로 제 어머니셨어요.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만약 서연님이 아니었다면 제 어머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정 차장과 한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료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박태원이 임원들을 둘러봤어요. 외모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마음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 전 제가 의대생일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환자가 전부였어요. 박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된 걸까요? 최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할 게 아니라 서연님께 사과하세요. 박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 부장이 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님.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정 차장과 한 과장도 함께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날 정말 엉망인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의료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신 거예요. 박태원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병원은 달라질 겁니다. 진정한 의료 정신을 되찾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새로 오신 수간호사님이시죠? 기존 간호사들이 서연을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진 눈빛이었지만 서연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환자들이 서연님을 정말 좋아해요. 일주일 후 서연은 완전히 팀에 적응했어요. 어느 날 응급 환자가 실려왔어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CPR 시작. 서연이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그녀의 손은 정확했고 판단은 빨랐어요. 맥박 돌아왔어요. 잘했어요, 모두. 환자가 안정되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수간호사님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서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웃었어요. 퇴근길 서연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오늘도 잘 마쳤어요. 수고했어, 서연아. 밥은 먹었니? 네, 병원에서 먹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행이에요, 엄마.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일주일 전 할머니를 구했던 그 순간을요. 그때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지하철역 앞을 지나다가 서연은 잠시 멈췄어요. 그곳이 바로 할머니가 쓰러졌던 자리였거든요. 고마워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할머니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료인의 마음이니까요.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